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줌 강연으로 바쁜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학습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는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되게 뿌듯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뻤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못하신 분들이 너무 아쉽다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맞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수학이 어려워요 라는 친구랑 수학이 자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향성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뭐 수학이 어려워요, 수학이 자신 있어요 이렇게 나눠봤는데 대부분 다 자신 있지 않나요? 이때는 그래도 이렇게 6학년까지 살펴봤을 때 제일 수학에 대해 자신감이 충만한 시기라서 대부분 어려워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때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가 언제냐면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이 시작될 때 제일 어려워합니다. 이게 뭐 덧셈까지는 괜찮은데 뺄셈이 되면 여러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10 가르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걸 뭐 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암기할 수 있을 정도, 두 자리 빼기 한 자리는 암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아이들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1 빼기 8은 3이다 이런 거를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과정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앞으로 계속 뭐 자릿수가 커지는 덧셈 뺄셈을 할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수학을 힘들어한다 그러면 뺄셈을 꼭 연습시켜 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좀 잘해요, 자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직 수학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 독해를 좀 시켜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인데 국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문장제나 서술형을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문제 파악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엄마랑 같이 엄마가 읽어주면 애가 잘하는데 혼자서 하라 그러면 막 손을 못 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이해가 안 가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어를 조금 책을 많이 읽고, 이때 그냥 뭐 단순히 읽기보다는 얘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휘력, 우리는 당연히 아는 단어들도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빙그레였는데 우리 1학년 친구가 그 독해 책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빙그레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빙그레는 선생님 너를 바라볼 때 이렇게 웃는 거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아는 어휘들도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어휘력을 늘릴 수 있도록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겨울방학 동안 중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3, 4학년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야기 해볼까요? 수학이 자신 있어요, 어려워요 나눠놨는데요. 만약에 내가 3, 4학년인데 수학이 어려워요. 그러면 무조건 연산입니다. 네, 교육과정 쭉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 4학년 때 이렇게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되는 어려운 큰 수들의 연산, 곱셈, 나눗셈들을 거의 다 배우거든요. 근데 요때 정확하게 연산이 안 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산 다 해놓고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수학은 틀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아깝다 이게 아니고 그냥 틀리는 거니까 요때 3, 4학년 때는 수학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겨울방학 동안에 연산 교재 하나, 곱셈, 나눗셈 있잖아요. 꼭 한 권씩 풀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수학이 좀 잘해요, 자신 있어요 그러면 뭐 선행도 하면 좋은데, 선행을 하게 되면 뭐 다음 학기 연산 정도로만 간단하게 선행을 하시고, 저는 오히려 심화책을 조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뭐 아이들이 심화책 풀다 보면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나오는데 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심화책을 풀어본 친구들과 안 풀어본 친구들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심화책을 풀면서 수학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좀 다양한 시각을 길러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친구들 중에 수학을 좀 잘한다. 그러면 복습 교재로 심화서를 한 권 풀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5, 6학년 친구들 이제 뭐 수학이 어려워요, 수학이 자신 있어요 나눠놨는데 이때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대부분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학년이 되는 건데 이때부터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3, 4학년까지는 그래도 집에서 엄마랑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아이들도 이제 아직 애기애기 해가지고 엄마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이제 좀 할만한데 이때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도 조금 오고 내용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워져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이가 이게 뭐 내용이 교육과정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막 학교에서도 요즘은 그렇게 막 어렵게 문제를 내거나 하지는 않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5, 6학년 때부터는 정말 필요해요. 중학교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요때 엄마와의 관계가 도저히 이제 뭐 학습적인 거 말고 관계가 너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교육에 그냥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엄마와 아이와 관계가. 그렇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연습을,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친구들은 무엇을 하면 좋겠냐?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연산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5, 6학년 되면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학교 올라가는 연결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서술형 쓰기도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념 학습을 조금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아서 저는 다음 학기 선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막 선행을 권장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5, 6학년 아이들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냐면 아이들이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을 받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져요. 상대적으로 3, 4학년보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몰랐을 때 학교 가면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겨울 방학 동안 조금 뭐 쉬운 아이들 난이도에 맞춰서 쉬운 교재로라도 다음 학기에 어떤 것을 배우는지 좀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고 이제 뭐 연산을 수학을 많이 어려워해서 연산을 그래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싶으시면 3, 4학년 곱셈 나눗셈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효율적으로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분수 계산 쪽을 연습시켜 주시는 게 아이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 그러면 쉬운 책으로 다음 학기 선행을 좀 시켜주시면서 연산은 뭐 분수 계산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5, 6학년인데 수학을 잘해요. 수학이 자신 있어요. 이러면 일단 복 받으셨습니다. 네, 5, 6학년이 됐는데도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재능이 꽤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공부도 약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 6학년 됐는데 수학이 자신 있는 친구들은 꽤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고 앞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라서 이런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우물 안에 갇혀있게 하지 마시고 심화 문제 같은 것도 좀 풀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선행을 막 강조하거나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뭐 아이들마다 반 학기 정도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5, 6학년 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뭐 1년 이상 선행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교육 과정과는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라서 선행을 강조하면 안 되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런 친구들은 많이들 선행을 하기 때문에 뭐 1년 이상도 괜찮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그리고 중학교 선행도 시킬 수 있다면 시켜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현행 자기 지금 학년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자꾸 반복시키지 마시고 앞으로 선행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이제 뭐 고교학점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우리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보통의 아이들 말고요.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선행을 쭉쭉 빼고 온 친구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서둘러서 진도를 나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진짜 잘하는 친구들 이야기고, 우리 보통의 친구들 대부분이 해당될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조금 준비를 해두세요. 그 고교학점제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다 배우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분야, 관심 분야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목적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뭐 확실하게 뭐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이렇게까지 안 정하더라도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방향성은 준비를 해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랑은 정말 차이가 클 거거든요. 이제 겨울방학 동안 우리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 고민되시죠?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애들 대부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대부분 아이들이 아직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인데 뭔가 뚜렷한 분야가 보여요. 뭐 미술 쪽으로 재능이 보인다든지, 뭐 만들기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뭐 과학, 수학 이런 걸 너무 잘한다. 그럼 그 아이는 정말 그게 재능이 벌써 발견된 거니까 그쪽으로 키워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은 아직 그게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정말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잘 안 나타나고, 중학교 갔을 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가 그거잖아요. 시험 보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직업을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때 많이들 스스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이제 뭐 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우리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실까봐. 근데 확실히 앞으로 교육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가를 이렇게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생각을 해두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지금 당장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겨울방학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하되 조금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우리 아이의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